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한 중국인이 일본에서 예전부터 사용하던 언어가 있다고 해 흥미를 느껴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언어 다름 아닌 한국어였습니다. 카나와 한자를 주로 써야 하는 책에도 한글이 적혀 있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사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류펑리라고 해요. 저는 언제나 제 주변 세계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어요. 현재 베이징에서 문화학자로 일하고 있고 역사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배우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러던 어느 고요한 아침, 제 작은 사무실에서 제게 모든 걸 바꿔놓을 놀라운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는데 이메일에서 독특한 제목의 알림 소리가 들렸어요. 메시지는 일본의 유명 뉴스 매체에서 온 것이었는데요. 일본의 한 작은 신사에서 마치 한국의 한글과 닮은 고대 문자가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제 심장은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도 여러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고 제 분야의 몇몇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깎아내리는 말들을 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소식은 뭔가 아름답고 소중한 의미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꼭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그래서 노트북, 카메라, 그리고 개인 소지품 몇 개를 가방에 챙겼어요. 베이징의 분주한 거리로 나서면서 저는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어요. 문화사에 관한 여러 책을 읽어본 기억이 떠올랐고 이번 기회에 한국 문화와 이 신비로운 신사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어요. 물론 긴장과 걱정도 앞섰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게 제 일이거든요. 다음 날 저는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서서히 사라져가는 중국의 도시들과 광활한 바다, 먼 땅들을 바라보며 이 여정이 내 세계관을 바꿔놓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신비로운 문자, 신사,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더 알고자 하는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가지게 되기를 희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깎아내렸던 바로 그 한국 문화 말이에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신선한 공기와 활기로 가득 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한 모금 깊게 숨을 들이쉬며 이 모든 여정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어요. 저는 먼저 규슈에 있는 한 작은 대학교를 방문했어요. 거기서 저는 문화사 전문가이신 나카무라 교수님을 만났어요. 교수님께서는 그 신비로운 문자를 신의 문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문자가 한국의 한글에서 뿌리를 내렸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그 소리에 당황을 했어요. 제가 아는 한글이 신의 문자라고 불리고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며 한때 사람들에게 길과 영감을 주던 고대 문자들을 상상해봤어요. 나카무라 교수님께서는 저에게 작은 지도 한 장을 건네주시며 류펑 씨, 이 신사를 꼭 방문해보세요. 잊혀진 역사의 열쇠가 담겨 있으며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에 저는 제 자신이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느낌을 받았어요.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제 마음은 결심으로 가득 찼어요. 한글을 연상시키는 그 고대 문자가 머릿속에 계속 떠올라 그 속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바라보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 궁금했어요. 땅들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큰 모험을 시작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앞으로 펼쳐질 구불구불한 길, 평화로운 시골 풍경, 그리고 역사에 대한 사랑을 나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했어요. 잊혀진 역사의 열쇠가 담긴 그 장소를 꼭 보고 싶었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 느낌이었어요. 나가오 신사로 가는 여정은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높은 나무와 다채로운 들판이 어우러진 풍경 속을 달리면서 점점 일본의 중심부에 다가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시골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어린이들이 밖에서 뛰어노는 모습과 어르신들이 이웃과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장면들을 제 기억에 담아두는 것을 좋아했어요. 남들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소박한 장면들이 저를 미소 짓게 하고 세상에 대한 희망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숲을 얼마나 걸었을까 저는 힘이 들어 잠깐 그들턱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그 상태로 숲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마치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찰나 가까이서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쪽으로 발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옮겼어요. 그곳은 다름 아닌 나가오 신사로 가는 길이었어요. 거의 다 왔다는 순간에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나가오 신사에 가까워지자 작은 오래된 건물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차분하고 집중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에 그 기분이 들 때 많이 떨리고 긴장되었지만 한 발짝 한 발짝 저는 그곳에 홀린 듯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죠. 저는 신사에 다가가며 그 신성한 장소와 신비로운 신의 문자에 대해 더 알고 싶어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여정의 매 순간마다 수많은 질문과 경이로움이 가득했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히 고대 문자를 찾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 문화가 멀리 떨어진 조용한 일본 한켠에서도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발견하는 과정임을 깨달았어요. 서로 다른 문화가 이어지는 여정의 한 부분이 된 것이 자랑스러웠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설렘이 커져서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말 기대되었어요. 저는 서늘하고 맑은 아침에 나가오 신사에 도착했어요. 작은 버스에서 내리면서 제 심장은 설렘으로 두근거렸어요. 길은 좁았고 양옆에는 키 큰 초록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바닥에 부드러운 무늬를 만들어 주었고 신사에서 퍼지는 은은한 향과 자연의 신선한 냄새가 함께 느껴졌어요. 신사 입구에 서보니 몇몇 지역 주민들이 조용히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소박한 전통 복장을 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차분함과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뭔가 특별한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 같은 긴장감과 동시에 환영받는 느낌을 받으며 천천히 건물 쪽으로 걸어갔어요. 제 눈은 하나하나의 디테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주 출입구에서 한 하얀 옷을 입은 다정한 스님께서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스님은 차분하고 의도적인 걸음으로 다가오셨고 눈빛에는 부드러운 지혜가 묻어 있었어요. 스님의 손에는 긴 흰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어요. 스님께서 두루마리를 천천히 펼치시자 저는 숨이 막힐 정도로 감탄했어요. 두루마리 위에는 한국 한글과 매우 닮은 문자와 기호들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나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 문자는 마치 오래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선명하고 정갈하며 생동감이 넘쳤어요. 스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 두루마리가 매년 거행되는 신성한 의식의 일부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신의 문자라 불리는 글씨가 위대한 한국 한글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전해주셨어요. 저는 스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며 그 상징들 뒤에 숨겨진 역사를 머릿속에 그려보았어요. 스님의 말씀이 여기 계신 분들과 한국의 풍부한 문화 사이에 깊은 연결고리가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스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정성스럽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두루마리와 신사의 몇 장의 사진도 찍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이곳 전체에 고요한 기운이 가득했어요. 신사의 모든 구석구석이 과거의 비밀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우정과 존경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저는 뜻밖의 곳에서 이렇게 많은 아름다움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어요. 대나무 분수의 잔잔한 소리와 바람에 살랑거리는 나뭇잎 소리가 평화로운 분위기를 더해주었어요. 저는 이 신사와 스님 그리고 이 고대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께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이번 방문이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중요한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나가오 신사에서 며칠 동안 머무르며 다정한 스님과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은 신사에서의 생활이 굉장히 익숙해 보였고 그들의 여가 생활에도 관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허허벌판에 나무밖에 없는 이곳 중심에 신사 하나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저는 꼭 알고 싶었거든요. 매일마다 신성한 두루마리와 신비로운 신의 문자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을 배웠어요. 스님께서는 오래전 지혜로운 한국 사람들이 한글이라는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문자 체계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스님께서는 신사에서 사용하는 신의 문자가 그 위대한 선물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믿으셨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저는 신사 근처의 나무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스님께서 다가와 제 옆에 앉으셨어요. 스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고요한 분위기를 깨뜨렸어요. 류펑 씨라고 스님께서 말씀하시며 두루마리에 적힌 글자들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글자들은 한국의 지혜로부터 배운 우리 선조들의 정신을 담고 있답니다. 라고 하셨어요. 스님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으며 두루마리가 어떻게 대대로 전해져 왔는지 알게 되었어요.
스님께서는 옛날 이 지역의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받아들였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에 제 심장은 설렘과 경이로움으로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신사 근처의 마을을 한 바퀴 둘러보기로 했어요. 그곳에서 가족의 비밀 전통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주시는 한 노인분을 만났어요. 노인분께서는 저희 가족은 언제나 한국 한글의 기억을 간직해왔어요. 오래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보물과도 같은 존재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한글은 뿌리이고 저희는 단지 낙엽에 불과할 뿐. 라고 말씀하시며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화 교류에 관한 옛 이야기를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회상하셨어요. 저는 노인분의 말씀에서 따뜻한 연결감을 느끼며 이곳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얼마나 깊이 존경하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후 저는 마을의 작은 교실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유미 선생님이라는 명랑한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신의 문자를 간단한 그림으로 보여주시며 한글 글자와 비교해 주셨어요. 보세요. 각 글자가 작은 예술 작품 같지 않아요? 라고 유미 선생님께서 환한 미소로 설명해 주셨어요. 아이들이 자신의 유산에 대해 배우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한국 문화가 단지 존경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때 그 가치를 의심했던 사람들도 이 문화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었어요. 대화 하나하나와 제가 기록한 세부 사항들 속에서 제 시각은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들었던 이야기는 전체 이야기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 문화는 지혜와 친절,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문화는 국경을 훨씬 넘어 이곳 나가오 신사에 계신 분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밝혀주었어요. 저는 제가 발견한 진실을 잊지 않기 위해 모든 이야기를 노트에 꼼꼼히 적었어요. 내가 아는 한국 문화는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을 통해 깨달았던 것 같았거든요.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문화가 조금씩 전파되거나 남아있는 것도 모두 그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훨씬 더 크고 소중한 문화적 우정의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가오 신사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난 후 제가 배운 것을 꼭 나누고 싶다는 내면의 열정이 솟아올랐어요. 노트북과 카메라 그리고 스케치와 메모로 가득 찬 기록들을 챙겨서 신사의 신의 문자에 대해 더 많은 분들과 이야기하기 위해 작은 마을로 다시 향했어요. 이 문자의 이야기가 한국 문화에 대한 옛 의견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여러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니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가족 전통과 고대 한국어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들려주셨어요. 어느 오후 저는 신사 근처의 조용한 다방에서 한 연세가 지긋하신 분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분께서는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보이시나요? 저희 가족은 이 신성한 문자의 비밀을 여러 세대에 걸쳐 지켜왔어요. 한국의 지혜로부터 배웠고 그 보물을 대대로 전해 내려왔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제 마음은 따뜻해졌고 마치 역사의 한 조각을 손에 쥐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뜨거운 차를 홀짝이며 그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꼼꼼히 메모했어요. 이후 저는 마을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를 찾아갔어요. 그곳에는 아이들이 모여 자신들의 유산에 대해 배우고 있었어요. 유미 선생님이라는 밝은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이끌며 칠판에 신의 문자와 한글을 비교하는 간단한 글자들을 그려주셨어요. 각 글자가 작은 그림 같아요. 라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설명하셨어요. 아이들의 눈은 경이로움으로 반짝였고 그들은 소리내어 글자 모양을 따라하며 즐거워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이 수업은 단순한 글자 공부가 아니라 문화의 힘과 전통을 나누는 아름다운 경험임을 깨달았어요. 하루 종일 마을을 걸으며 저는 가게 주인들, 지역 예술가들, 그리고 신사에 대해 배우러 온 몇몇 여행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만난 모든 분들께서는 한국 문화가 자신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들은 예술, 음악, 언어에 대해 진심 어린 자부심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노트에 적고 많은 사진도 찍었어요. 이 대화들의 정취를 담아서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었어요. 저녁이 되어 평화로운 마을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자 저는 작은 집 밖 나무 벤치에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 동안의 모든 기록들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오래된 문자를 찾으러 일본에 온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상상도 못한 놀라운 경험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마주한 한국 문화의 정취와 그 속에 담긴 따스한 인간미는 제 마음 깊은 곳에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가을 하늘 아래
고요한 바람에 실려온 한국 전통 음악의 선율은 저의 오래된 편견들을 하나씩 씻어내 주었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서로를 이해하며 배울 수 있다는 희망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진실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또 그 진실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잔잔한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베이징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겪은 모든 경험과 배움, 그리고 감동적인 순간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지닌 풍부한 역사와 따뜻한 인간애, 그리고 예술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힘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굳건한 사명감을 품은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 그들의 마음에 잔잔한 희망과 연결의 다리를 놓고자 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치 빛나는 에너지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가오 신사에서의 여정이 제 내면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고, 그곳에서 만난 신성한 두루마리와 다정한 스님,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제 인생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 경험들을 교실과 소규모 모임에서 열정적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청중들 앞에서 한국 한글이 지닌 강력한 선물 같은 매력을 설명하며 그 선물이 어떻게 조용한 일본의 한 작은 마을에까지 전해졌는지를 세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청중들의 눈동리에는 새로운 설렘과 감동이 반짝였고, 그들의 진심 어린 질문 하나하나에 저는 따뜻한 미소로 정성스럽게 답변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는 모습은 마치 작은 기적과도 같았고, 그 순간 저는 인류가 문화의 다양성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의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전통과 현대를 배우고 축하하는 문화 교류 행사는 앞으로의 미래에 반드시 필요한 변화의 시발점임을 느꼈습니다. 그 여정이 남긴 깊은 감동과 깨달음은 제 가슴속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한 번의 우연한 여행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커다란 감사와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문화가 각기 독특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세상에 알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메시지를 앞으로도 끊임없이 전하며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따뜻한 공감을 나누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마을에서의 기억이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저는 앞으로 펼쳐질 문화교류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 사로잡혔어요. 베이징으로 돌아온 후 저는 제 노트와 사진, 그리고 만났던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를 곱씹으며 이번 경험이 단순한 여행을 넘어 서로 다른 민족과 문화가 한데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만남의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나가오 신사에서 있었던 일들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였던 한국 문화, 그리고 한글을 배우는 어린 아이들까지 저한테는 전부 새로운 것들이었어요. 분명히 평범함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취지를 계기로 모든 것이 변한 걸까요? 그리하여 저는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함께 새로운 문화 교류 행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회의실 구석에 모여 앉은 우리는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의 눈빛 속에서 느껴지는 열정과 감동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이번 행사를 통해 서로의 역사와 전통을 배우며 문화적 다름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모습을 직접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한 동료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전통 문화를 보존하는 것을 넘어 현대 사회 속에서 이 문화들이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배우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테니까요.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저는 새로운 기분과 감정을 크게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행사 기획에 몰두하며 각국의 전통 예술과 현대적 요소를 조화롭게 섞어내는 프로그램을 구상했어요. 전통 무용과 음악, 서예와 도예 전시,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창의적인 워크숍을 마련하여 모든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 과정에서 마을에서 만난 유미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와 조용한 다방에서 들은 한 노인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제 영감의 원천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중에 가장 치유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분들이 전해주신 한국 문화의 진솔한 이야기는 저에게 있어 하나의 거울과도 같았어요. 자신들이 지켜온 유산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일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거든요. 또한 행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지역 예술가들과 직접 만나 그들이 각자의 작품에 담은 감성과 역사적 의미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어요.
한 예술가는 이 작품은 우리 조상의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작품을 설명해 주었어요. 이러한 만남들은 단순한 행사 준비를 넘어 우리 모두가 한 가족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행사 당일 다양한 색채와 음악 그리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무대 앞에 서면서 저는 그동안의 여정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어요. 참석한 사람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각자의 문화를 공유하며 진정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갔어요. 어린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와 어르신들의 자랑스러운 눈빛 속에서 문화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행사가 끝난 후에도 저는 깊은 감동 속에서 머물렀어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며 따뜻한 울림을 만들어내는 순간들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으로 다가왔어요. 그 경험은 단순한 기억을 넘어 앞으로의 삶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이처럼 한마을의 작은 교실과 다정한 만남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문화적 연결고리는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선사했어요. 이번 여정을 통해 저는 문화의 다양성이 얼마나 값진 선물인지 그리고 그 선물을 함께 나누며 세상을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느꼈답니다. 아니, 우린 이미 따뜻한 풍요롭고 세상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게 현실이니까요. 저는 이 취재를 통해 문화학자로서의 과제를 해결해야 해요. 혹시 중국에서도 한글을 쓰는 민족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희 나라는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고 한자를 간체화시켜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동북 지방의 한 지역에서는 조선말을 자신들의 언어로 사용했다고 전해져 와요. 그 사람들을 조선족 또는 한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 취지를 끝내면 저는 그 지역에 들어가 더 깊이 연관되어 있는 하나의 퍼즐 조각을 맞추고 싶어요. 그게 제 일이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